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X5 CN 선반 57강 선반 가공용 외경 축 부품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단 1차, 앞단 2차에서 이제 각각 공정을 좀 나눠서 가공할 거고요.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마스터캠 활용한 CN 선반 캠 가공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뒷단 1차하고 앞단 2차 각각에 대한 가공 방법 설명드리고, DWG CAD 파일을 활용한 대해서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CAD 파일을 우선 좀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만들어 놓은 CAD 파일이 있습니다. 축에 관한 외경 축이니까 그죠? 이 부품에 대해서 CAD 파일로 만들어 놓은 그 파일을 좀 정리하고요. 이때 이제 오버킬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서 중복선들을 CAD에서 이제 좀 삭제하고 정리하고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마스터캠에서 이제 이 CAD 파일 정리된 CAD 파일을 불러와서 NC툴패스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고 가공 경로 확인하고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 끝으로 이제 NC 데이터 확인 및 수정 작업까지 각각 진행할 거고요. 공정에 보면 이제 1차 뒷단 가공에서의 이제 여기 네 가지 공정, 외경 단면, 형상, 이제 형상의 황삭, 형상의 정삭, 그다음 홈파이까지. 정삭의 여유는 이제 0.2mm 줄 거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앞단 가공할 때도 단면, 형상의 황삭, 정삭, 홈파기 이제 나사가 있으니까 나사 가공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용한 공구는 여기 네 가지입니다. 외경 황삭, 외경 정삭, 홈하고 그냥 나사는 피치가 이게 2.0짜리가 1.5짜리가 아니라 2.0이죠, 그죠? 이건 좀 못하네요. 예, 2.0짜리 쓰겠습니다. 홈바이트 폭은 3짜리 쓸게요. 요 특징에 이제 공구들 쓸 거고 특이사항은 여기 내용 보시면 되고 여기서 사용되는 도면 그리고 CAD 파일은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의 선반 가공 작업 공개 도면 21번에 부품 번호 1번 외경 축 부품에 대한 DWG CAD 파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53파이에 100의 길이 줄 거고 나머지들은 여기 내용 좀 보시면 확인이 될 거니까 요거는 잘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 이해되셨죠? 자, 준비된 도면은 예죠? 이 도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만들었습니다.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험 공개 도면이고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의 선반 강우적 공개 도면 21번에 해당하는 도면이에요.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도면을 좀 조금만 더 해석해 보면 뭐 외경의 전체 큰 사이즈는 49파이 전체의 전장은 이제 98 길이죠. 근데 제가 준비되는 여기 도면의 크기는 그죠. 지름 쪽에는 4파이를 좀 더 키웠고요. 길이 쪽에는 양쪽으로 1mm씩 해서 2mm가 좀 더 길어졌습니다. 네, 이 사이즈. 왜냐면 여기 이제 가공 여유를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고 도면 이렇고 여기 보시면 도시되고 GC 없는 못따기하고 못깎기가 있을 건데요. 여기는 제가 설명드렸죠. 요거는 C1로 가자 그랬고 근데 시험상이면 여러분들 요거 수기로 원래는 이제 짜야 되는데요. 시험상에서 요 부분이 헷갈리면 감독관한테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 C2 여기 C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분명히 이제 도면에 표시된 대로 아마 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럼 이거 C1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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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이 총 4군데였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도면을 해석을 하고 CAD 파일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죠? 요 도면 파일. 자, 요 파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용할 건데요. 요거 가지고 실무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쓸 텐데, 자, 요 도면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때 CAD에서 이제 선을 정리해서 쓰거나 아니면 여기 마스터캠 들어와서 이제 정리할 수도 있는데, 자기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저는 CAD가 조금 더 편하니까 CAD에서 어느 정도 선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 선을 정리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선이 이미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 마스터 이게 우리가 캠 작업할 때 선의 정리라고 하는 의미는 CAD상에서 이 중복선을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중복선.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 필요 없는 선들은 이렇게 막 끊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끊어주는 거는 여기서 하지 않고요. 그건 또 마스터캠 얘기 넘어가서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중복선을 좀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오버킬이라고 하는 명령을 좀 쓸 거예요. 오버킬, 요 명령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버킬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풀네임 단축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오버킬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예, 오버킬. 좀 확대해 볼까요? 요 뜻이에요. 자, 요거 한번 치시고요. 엔터 치고 창에서 뭔가 물어볼 텐데, 객체를 먼저 선택하려면 여기 드래그해서 이거 드래그 다 잡아주고요. 더 이상 없으면 스페이스바 혹은 엔터를 쳐주시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예, 하단에 여기 혹시 보이세요? 중복된 개체가 있었다 없었다 세그먼트를 어떻게 삭제했는지 아닌지까지 나와요. 만약에 중복된 선들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중복된 선이라는 건 여기 선이 하나만 지나갔으니까 여기 선이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선이 이렇게 원래 하나인데 여기에 선이 한 개 더 겹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이 중간에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죠. 붙어있는 선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선들을 이어주고 중복된 선들을 지워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야, 근데 우리 지금 정리해보니까 그런 항목들은 하나도 없었네요. 객체적으로. 객체상에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제 0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상 없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버킬 작업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한 개 더 해주실 때, 캐드 파일을 어차피 마스터캠에서 불러올 땐 얘를 저장할 때요, 버전을 이제 최하위 버전으로 낮춰주십시오. 캐드 상에서. 상단에 여기 캐드 심볼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셔서요. 그다음 여기 저장할 때 파일 유형을 여기서 이제 2000 버전으로 낮춰주십시오. 저는 2000 버전 낮춰가지고 쓰는 편입니다. 2000 버전으로 무조건 낮추면 어지간한 거는 이제 마스터캠에서 다 땡겨올 수 있습니다. 버전이 높아버리면 마스터캠에서 못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거 감안해서 버전을 캐드에서 좀 낮춰주시고, 파일 이름은 그냥 이대로 쓸게요. 저장 눌러주고 저는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기존에 파일이 있으니까 이 파일도 여러분한테 제공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캠 오셨죠? 예,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죠. 이거 조금 당겨놓고. 자, 마스터캠 X5 버전입니다. 그죠? 제가 아마 X5, X9 버전 가지고 좀 많이 했지 싶은데요. X5 버전 가지고도, 거의 했던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X5 버전 가지고는, 그죠? 최근에 이제 한 개, 두 개 정도 영상을 이제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X5 버전 가지고 이제 CN 선반 캠 작업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여기 항상 레스가 되어 있는지, 선반 가공되어 있는지 확인되고, 자, 확인이 됐다면 상단에 이거 열기 누르셔서 파일 불러와야 되겠죠. 캐드 파일로 불러올 거니까 파일 형식을 열어서요, 요 오토캐드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캐드 파일 보겠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캐드 파일, 요걸 제가 이름을 바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 이제 예제 파일이라고 이름을 제가 다시 만들어서, 아마 이름 좀 바꿀 것 같긴 한데요, 너무 이게 이름이 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쉽게 좀 이름을 나중에 한번 바꿔서 캐드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거 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이렇게 불러오죠.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선이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선은 사실 여기 껍데기 선이거든요. 여기 이런 선들만 필요해요, 사실. 아시겠지만 이 바깥쪽 선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선들은 다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뭐 어차피 그냥 땡겨 왔으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선 정리하고 필요 있는 것만 조금 더 우리가 캠 작업하면 되니까 선을 여기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복선을 정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캠 짤 때 체인을 걸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데요. 그 체인 걸 때 필요 있는 선만 이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선들은 그냥 중간에 끊어 놓을 거예요. 자, 상단에 가면 여기 자르기 보이시죠? 자르기 선택하셔서 요거 빨간 장대 왼쪽 마우스 켜주시고, 요게 켜진 상태입니다. 클릭해 주시고, 이거 선을 앞에 삐져나간 중심선들은 양쪽으로 하나 끊어주고요. 그 다음 맨 앞쪽에 있는, 앞에 맨 뒤쪽 앞쪽에 있는 각각의 밑에 선, 요거 이해되시나요? 맨 앞에 하고 맨 뒤쪽에 있는 바닥에 있는 선들은 지워주시고, 그 나머지들은 위쪽만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이 요것하고 한 가닥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여기 선 지우고, 여기도 선 지우고. 자, 여기는 레이어가, 그러니까 캐드처럼 얘도 레이어가 좀 있기 때문에요, 요 선하고 요 선은 다른 선이라서 사실 이 선은 지울 필요 없고요. 요 사이면 이렇게만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끊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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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주고. 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요건 아니에요. 요건 예외예요. 선을 계속 이렇게 끊어가면 하나씩 끊어진 거 맞습니까? 결국은 요까지 끊어주시면 선이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한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예.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게 이제 마스터캠에서의 정리예요. 예, 캠 작업하기 전에. 자, 요거 상단의 버튼이 여기 확인 버튼이죠. 자, 제가 1차 뒷단 가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기 1차 뒷단 가공 맞죠? 여기 뒷단 가공 단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정삭, 황삭, 황삭, 정삭, 홈파기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캠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상으로 두면 안 되죠. 잘 아시겠지만 공구는, 여기 바이트 공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왼쪽에서, 아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죠? 90% 이상의 장비가 다 왼쪽에 주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소재가 여기 물려지고 가공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공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1차 가공 여기를 지금 할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캠 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요 형상이 요 반대쪽으로, 요 중심 기준을 반대쪽으로 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려면 이제 요 그림 그대로 순수하게 쓰면 안 되고, 요거 중심 기준으로 미를 한번 해주시죠. 그래야지 요 오른쪽을 1차 가공, 왼쪽을 2차 가공,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캠을 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그림상을, 그림 한 개 더 여기 대칭
하면 되겠죠. 상단에 가보면 이동 대칭 이동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이동 대칭 이동 아이콘 클릭하고 대칭할 요소들은 이거 드래그 잡아서요. 전체 잡아주고 더 이상 없으면 엔터 한번 쳐주십시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아이콘 보이세요? 요 몇 가지 아이콘이 있지만 우리는 수직 기준으로 얘를 대칭할 거니까 Y축 점 선택 요거 클릭한 다음에 여기 언저리 아무데나 아마 콩 하시면 클릭하시면 요 선에 이제 수직선이 잡히고 요 점에 주직선이 잡히고 오른쪽으로 하나가 미러가 될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여기 이제 1차 가공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쪽 확대해 가지고요 요 끝점을 이제 원점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x0점 z0점 부분이 아니에요. 상단에 올라가 보면 x0점 z0점은 이동 원점으로 이동 요 아이콘 이용해서 원점 보낼 수 있습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여기 원점 끝점에 아마 잡힐 거예요. 클릭해 주시면 원점으로 갔을 거예요. 자, 상단에 가보면 자동 배율이라고 요거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여기 아이콘 네 번째 거 보시면요 자동 배율 요거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점에 붙은 거예요. 뭔가 원점에 하나 붙은 느낌이 오시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색상 복귀 한번 눌러주시면 색깔이 이제 돌아옵니다. 이게 X5 버전에서는 약간 이런 게 버그 같아요. 색깔이 조금 이제 맛이 간다고 표현하는데 여담입니다만 색깔이 좀 이상해져요. 근데 그게 캠 작업할 때 그렇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색깔이 좀 그냥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색상 복귀 눌러주시면 뭐 돌아오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뒷단 1차 가공 이제 진행하면 되겠죠. 예, 맞죠? 우리가 이제 모의 가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공작물 설정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에 가시면 속성 앞에 플러스 열어주시고요. 요거 재료 설정이라고 있어요.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이제 재료하고 척조 두 가지 설정할 건데요. 그 중에 재료 안에 보면 이게 주축이 다 왼쪽에 있는 타입으로 쓸 거니까 체크 다 되어 있네요. 자, 됐습니다. 자, 재료 안에 보면 여기 속성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소재 크기를 한번 정하도록 하죠. 속성 클릭하시고 여기 선택 버튼 누르셔서 지름 쪽에 제일 큰 쪽에 있는 요 끝 중간점이나 끝점 있죠? 저는 여기 중간점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49파이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제가 4파이 키운다 그랬죠, 초반에. 여기 더하기 4 주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소재가 조금 커져요. 여기 준비된 소재가 이만큼 커져야지 당연히 하겠죠. 가공을 하게 되면 정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재는 가공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 방향 쪽은 여기 선택 왼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 중심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선 정리했는 요거 요 중심선 클릭해 주시면 중심선 만큼의 거리가 나와요. 길이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양쪽으로 제가 1mm씩 늘린다 그랬으니까 더하기 2라 해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되는데 근데 소재가 뒤로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튀어나온 게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 Z 0인 부분에다가 1이라고 주고 엔터 쳐주시면 여기 1mm가 남고 앞에도 1mm가 남아요. 그러면 이제 단면 치고 하면 되겠다 그죠?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척조도 이제 뒤에서 이제 잡히는 모습일 텐데요. 해도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는 게 낫죠, 그죠? 왜냐면 충돌이 일어나는지 않는, 물론 1차 가공에선 공구가 이까지 갈 일은 없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툴패스 선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가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가공 앞단할 때는 공구가 또 여기까지 가면 또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중복은 조금 되더라도 양쪽에서 가공하기 때문에 척을 부딪힐 일은 없을 거예요. 뭐 1차 가공에서는. 자, 어쨌든 여기 속성 누르시고, 척조의 모양은 1번 형태로 하고 재료로부터로 클릭해주고 재료로부터라는 건 재료 끝부분에서부터 얼마큼 걸칠 거냐고 그 뜻인데요. 그립 깊이가 이제 얼마큼 집어넣을 거냐인 거예요. 척조 안에다가 한 12mm라고 해주고 엔터 쳐주시면 척조 안쪽으로 12mm 밀어 넣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완벽하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요까지가 이제 맥시멈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척조 형상만 여기 잡아주시고 이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중에 모의 가공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충돌이 나게 되면 충돌이 됐다고 알람을 띄워줍니다. 네, 그런 역할을 좀 해줘요. 그러니까 해주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좀 확인 눌러주시면 세팅이 끝났고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시면 세팅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색깔이 조금 옅은 색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와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면 가공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공구는 여기 있는 공구 쓸 겁니다. 여기 있는 공구 노즈와 08짜리 CNMG하고 DNMG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황상은 노즈와 08짜리, 정상은 노즈와 04짜리 쓰겠습니다. 네, 됐죠?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단면 가공이라고 보이죠? 클릭하시고. 네, 사용할 공구는 첫 번째 요 공구인데 요거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뭐 바꿀 게 조금 있어요. 인서트는 CNMG 120408짜리이기 때문에 요게 노즈와 08 여기 코너 반경 요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쓰면 되고요. 홀더만 조금 바꿀게요. 이건 MW로 되어 있는데 홀더 블록이 들어가셔서 저는 홀더를 PCLNR의 256M의 12짜리 요거 쓰겠습니다. 네, 이상 없고 확인 눌러주고 얘 홀더만 바꿨고 인서트는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네, 확인 눌러주고
자, 공구번호 1번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F, 피드, 이송 속도 값은 0.25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황삭은 0.25 쓰고요. 정삭은 0.15 쓰겠습니다. 예. 여기서 쓰는 우리 이제 절삭 조건 값들은 다 교육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무에 쓰는 값하고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축 회전수는 여기는 100S 120. 자, CSS가 G96이고 RPM이 G97입니다. 자, CSS가 G96의 주속 일정 제어 방식의 주축 회전. S, G96에 S120. 그 다음에 이거는 한 세트로 G50이 나와야 되겠죠. 최대 회전 속도는 만 가면 안 되겠죠. 네, 만 가면 안 됩니다. 1200 정도 해주실 겁니다. G50S 1200 그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란히. 자, 그 다음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되겠죠. M08이 뜰 거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자, 단면 파라메타 들어가셔서 이대로 보시고 여기 보시면 단면은 확장 길이니까 X방향으로 공고 요만큼만 내려오면 안 되고 공고가 조금 더 내려오는 게 여기 꼬다리가 안 생기겠죠. 미가공되는 부분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확장 길이 여기가 이제 X방향 쪽인데요. 자, 1mm 더 확장해서 가공하라는 걸로 해서 1로 그냥 하나 조금 더 추가해주고 엔터 치겠습니다. 나머지는 고칠 필요 없고요. 공고가 한번 쓱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1mm 튀어나온 것만 쓱 가공할 텐데 공고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mm 더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조금 더 내려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값을 바꿨어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공고가 쓱 지나갔어요. 잘 못 보셨죠? 여기 가공 경로 여기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올 테고, 지금 여기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상단에, 일단 좀 빠져나와서, 요거 회색하지 말고 우리 바탕색을 흰색 한번 해볼까요? 설정 들어가서 환경 설정 들어가면 색깔을 좀 바꿀 수 있는데요. 왼쪽에 색상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픽 배경화면 색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X9하고 X5 버전하고 좀 몇 가지 차이점 중에 얘는 그냥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건드리면 색깔이 다 바뀌어요. X9은 아마 두 군데 건드려야 된다 그러죠. 얘는 그냥 요거 잡고요. 요거 흰색으로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색깔이 흰색으로 바뀔 거예요. 네, 됐죠? 자, 요거 가공 경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쓱 내려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확대해서 볼까요? 자, 그러면 1mm가 더 내려온다는 소리는 이렇게 더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예. 노즐이 있기 때문에 공구가 조금 더 내려와야지 이게 꼬다리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공이 이제 노즐 때문에 가공이 덜 되게 되면 이렇게 남아 버리잖아요. 이런 꼬다리를 얘기해요. 예. 네, 그건 공구가 이만큼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꼬다리 남길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확인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단면 가공했고요. 됐고 자, 이제 황삭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공 경로에 황삭 가공 클릭하시고 황삭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단면 할 때는 그냥 단면만 쳤으니까 그죠? 범위가 없고 황삭은 이 앞에 보면 C 부분 있을 건데요. 이 C 부분 밑에 부분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화살표가 왼쪽으로 들어가게끔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이거 바닥에서 위지만 어쨌든 방향은 왼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클릭해 주십시오. 공구가 끝나는 무렵. 공구가 여기까지만 넘어가면 되죠.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죠. 아시겠지만 공구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죠? 100% 닫힙니다. 안 됩니다. 홀더 때문에 내려갈 수도 없고요. 어쨌든 최대 범위, 가공 범위 1차 가공은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클릭해 주시면 가공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이제 우리가 지정해 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누르고 공구는 1번 공구 그대로 쓸 거고요. 요거 그대로 쓸 거고 공구 번호 그냥 그대로고 요거는 0.25 그대로 쓸 거고 Z축 이성 이건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CSS G96S 120 주축 최대 주축 회전수는 S1200 G50에 S1200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이상 없고 자, 황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그대로 쓰시고 그죠? 자, 근데 여기 제가 가공할 때 저는 요걸 좀 공구가 도는 걸 좀 더 보기 위해서 황삭 가공 간격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저립값들을 지금 2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2로 되어 있다는 소리는 4파씩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2파씩 가공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1로 바뀌면 되겠죠. 1로 주고 엔터 치겠습니다. 이 부분 혹시 의미가 이해되시겠죠? 같은 간격으로 1mm씩 즉 2파씩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그대로 두고 정상 요요 0.2 주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거 시작할 때 정상 요요 0.2 준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특이한 거 없고요. 재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54파의 기준으로 가공하게 됩니다. 그냥 이거 설정 안 해버리면 그냥 49 기준으로 가공해버리기 때문에 가공량이 때로는 많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외곽 설정을 꼭 해주십시오. 외곽 크기 설정해 주시면 우리가 세팅한 공작물 크기 54파의 기준으로 여기를 가공한다는 거. 자,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타고 가겠죠. 자, 여기 이제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요. 그 다음에 요거 플레이해 보시면 공정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죠. 자, 여기 진한 회색으로 된 부분하고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실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죠. 이게 캐드 사이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완성해야 되는 사이즈고, 요만큼 남은 것들은 다 어떤 값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아시겠지만 이렇게 남은 값들은 다 어떤 값이에요? 예, 약간 우리가 0.2mm 남겼던 여유 값이에요. 이 부분을 뭘로 가공합니까? 예, 맞습니다. 정삭 공구로 가공하시면 된다는 거 확인 눌러주고. 네, 여기까지 이상 없죠? 자, 그럼 여기 정삭 돌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정삭 가공 클릭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클릭을 해도 되지만 여기 보면 최종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의 아마 X9하고 거의 비슷할 텐데, 그죠? 어쨌든 여기 최종 한번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러면 툴패스가 여기 이제 생성된다고 표시가 뜨고 레인이 잡혔고, 정삭 공구는 여기 들어가셔서요. 정삭 공구.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거는 홀더도 바꾸고 인서트도 바꿀 건데 홀더 들어가셔서 홀더 블록이 들어가 보시면 여기 PDJN 아래 2255M에 15짜리 이거 쓰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인서트는 DNMG 거 쓸 거예요. 지금 VNMG다, 그죠? 인서트 블록이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DNMG에 150404짜리 이거 쓰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공구하고 홀더 바뀌었고요. 자, 공구 번호는 다 2번이죠. 이건 우리 2번으로 쓸 겁니다. 네. 예, 정삭은 2번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이송 속도는 0.15라고 쓸 거고 주축에서 CSS G96은 S 요거는 한 180. 그다음에 주축 최대 회전수는 1000S. 예, G50에 S 1800 이렇게 쓸게요.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삭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그대로 쓰면 되겠죠. 정삭이니까 한 번만 공구가 지나가면 되고 여유는 주면 안 됩니다. 나머지 특이사항 없고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쓱 지나갈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공구가 가공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홈파일 공구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이상 없죠? 네, 여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홈파기 공구 따로 들어갈 거니까. 홈파기 공구 폭은 3이라 그랬어요. 맞죠? 자, 그럼 다시 가공 경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홈파기 클릭하시고 화면 요거 체인 요거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이거 그대로 쓰고 확인 버튼 누르고요. 화면을 좀 확대해서 여기 요 들어가는 라인 위쪽을 한번 클릭하고 나오는 라인 쪽에 위쪽 한번 클릭해 주시면 선이 요렇게 연결되면 된 거예요. 확인 눌러주고 공구는 여기에 요거 T4747짜리 요거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얘는 팁을 바꿀 게 아니라 그냥 요 T 값이라고 하는 요 부분 있거든요. 여기 홈파기 공구 팁에 인서트에 여기 폭이에요. 여기 1.85니까 요걸 그냥 3으로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뭐 그냥 홀더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공구가 여기 W3점이라고 바뀌어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상단에 공구 번호는 3번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3번, 3번, 3번. 그리고 요 공구 가지고는 그냥 한번 푹푹 찌르고 말 거라서 여유를 따로 줄 게 아니라서 정상 여유에 관련된 것들은 체크를 뺄게요. 요건 쓰지 않을 거라서. 자, 이송 속도는 좀 많이 느리게 0.05. 여기가 F0.05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홈파기하고 나사는 아시겠지만 RPM G97 방식 써야 됩니다. 고정 RPM 방식으로 가공해야 되죠. 자, 요거 RPM으로 바꾸고 요거 500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 최대 주축 회전수는 의미 없죠. RPM 방식 하게 되면 500이 맥시멈 값이에요. 회전수. 자, 그 다음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 자, 그 다음 홈파기 형태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90도로 내려오는 가공. 그 다음 홈파기 황삭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정삭 여유를 안 줄 거예요. 왜냐면 맞죠? 아까 제가 정삭 따로 안 합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거 제로 바꿔주십시오. 요거 두 군데. 그래야지 이제 정삭 여유가 안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삭이라고 하는 파라메터는 그냥 체크를 꺼버리면 이제 여기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황삭 안에서 정삭 스타일로 다 한 거예요. 이해됐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쓱쓱 지나갔을 거고 요거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요. 요거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또 내려오겠죠. 자,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면 축 가공 1차 뒷단은 가공이 끝난 거예요. 확인 눌러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됐죠? 예,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1차 가공인데, 요 1차 가공에 대해서 전체 공정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려면, 여기 지금 왼쪽에, 여기가 이제 히스토리인데요. 공정 히스토리 중에, 여기 녹색 체크가 있고, 요 체크가 다 빠져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전체 공정을 보려면, 이 전체 공정을 보려면, 여기가 체크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공구가 빠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상단에 들어가서, 상단 첫 번째 거 요게 전체 작업의 선택인데요. 요거 클릭하시면 체크가 다 켜집니다. 체크가 다 여기 이렇게 켜져 있다면 활성화됐다면 여기에 있는 요 가공 경로 요거 누르면 안 되고요. 상단에 있는 요 가공 경로 요거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 공정 볼 수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서 그 다음에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단면, 그 다음에 황사, 그 다음에 정사, 홈파일까지. 사실 2D 가공, 이제 여기 선반 가공 같은 경우는 2차원만 봐도 상관은 없는데요. 제가 이제 공작물 설정까지 이제 기왕 했기 때문에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도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말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이에요. 요거 누르셔서 색깔이 좀 변했죠. X9하고 좀 다르죠. 제가 물론 X9하고 좀 뭔가 비교하자는 의도는 아닌데 이게 조금 다르다는 거. 그냥 바로 여기서 실행되니까 한편은 이게 조금 더 편하다는 분도 계세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거 입체 누르시면 여기 입체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 버튼이죠. 요거 플레이 눌러주시면 공구가 보일 거예요. 요 팀만 보인다, 그죠? 요거 백으로 해서 요거 보시면 요 오른쪽 요게 지금 불을 들어와 있을 거고요. 요거에 아마 공구 홀더도 같이 보이는 게 아마 할 겁니다. 요거 같이 보이게. 자, 그다음 요거 플레이 눌러주시면 홀더까지 같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요번에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꾹 눌러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 조금 왼쪽 오른쪽은 방향이 좀 반대일 거니까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위아래는 똑같아요. 자,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꾹 눌러서 움직이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까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확인 눌러주시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 뒷단에 대한 가공입니다. 요거 이제 여기 끝난 거예요. 네, 얘들 조금 줄여주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바로 진행하지 말고 공구를 저장 한번 하고 가시죠. 여기 가공 경로 들어가면 선반 공구 관리자 잠깐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한 공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다가 4번 공구 나사바이트 2피치짜리 거 요거 하나 추가한 다음에 공구 자체를 좀 저장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앞단 2차 가공할 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클릭하고요. 아이고. 요거 클릭하지 말고 하단에 보면 요거 나사 공구를 찾을 수가 아마 있을 텐데요. 스레드 공구 보이죠? 그 중에 여기 9696 요건가? 9494 요거 일단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밑에요. 요거 스크롤바 내리면 돼요.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뒤에다 갖다 붙여 놓죠. 요거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셔서 오셨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홀더 그대로 쓰고 인서트만 여기 이제 인서트 블록이 잠깐 들어가 보시면 이게 뒤에까지 약간 숨겨져 있을 텐데요. 이거 아마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일 거예요. 아마도 이거 다섯 번째 거 이거 클릭을 하시면 확인 누르면 여기가 피치가 1.5짜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우리 1.5 아니죠? 미안합니다. 이거 다섯 번째 아니죠? 다섯 번째 말고 여섯 번째 거예요. 한번 클릭해 보시죠. 미안합니다. 일곱 번째였네요. 맞네요. 1.75도 있으니까. 이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거 일곱 번째. 정정할게요. 여기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거. 아마 뒤에 2.0이라고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 거는 뭐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잘 안 보여서 여러분한테 아마 2.0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어쨌든 여기 2.0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제 감으로 찾은 건데, 한 일곱 번째일 거예요. 잘 안 보이시거든요. 자, 일곱 번째 거 클릭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요거 2피치짜리 인서트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끝내면 안 되고요. 이 조건에 들어가셔서 뭔가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공구번호하고 뭔가 바꿀 수 있는 란이 보이죠? 요거 4번 공구 바꿔주고, 이따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RPM G97 방식으로 세팅이 이미 돼 있다, 그죠? 예, 맞아요. 홈파기하고 나사는 G97로 가공하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RPM은 S500, G97에 S500 그대로 쓰면 되고, 쿨런트 들어가셔서 쿨런트는 ON 해주시면 끝납니다.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그래서 공구를 약간 조금 이제 수정한 거예요. 다음을 위해서. 지금은 쓰는 건 아니지만. 사용한 공구들은 여기 녹색 체크가 되지만 사용되지 않은 공구는 체크가 안 나와요. 아무튼. 자, 요 공구 이제 일단 두고요. 하단에 보면 요게 나오거든요. 새 공구 목록 만들기.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할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툴 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쪽에 있는데요. 요거 지금 우리가 좀 몇 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서 지금 번호가 안 겹치도록 1027번이라고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툴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1027번 툴 데이터베이스로 요거 저장하고 우리가 나중에 쓸 때는 요거 땡겨 와서 쓸 겁니다. 그럼 조금 편할 거예요. 보시면 알 거예요. 일단 1027로 제가 저장하고요.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죠? 자, 왼쪽 마우스로 이거 드래그 다 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거 드래그 앤 드롭을 밑으로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구가 4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상이 없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구가 1027 요 데이터베이스 툴패스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요 이름이에요. 아이고. 보이시나요? 여기 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 4개의 공구가. 네, 이렇게 쓰시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요거 확인 눌러주고
그럼 이제 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됐을 거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거 평면 넣고요. 예,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 작업 그룹이 요거는 첫 번째 1차 가공이었고요. 2차 가공 여기다 한 개 더 추가할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그룹에 새 머신 그룹에 여기 선반이라고 요 클릭을 하시면 하단으로 선반 그 머신 그룹 2가 생겨요. 확인 눌러주고. 됐나요? 요게 이제 1차 가공 쪽이었고 여기 2차 가공 앞단에 관한 가공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경로가 원점이 사실 앞단이니까 이걸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X9하고 비슷한데 얘도 하단에 이제 평면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하단에 보이시나요? 여기? 네, 보이시죠? 확대를 안 해도 아이고 확대 안 해도 요거 보이시죠? 네, 요거 클릭 한번 해주세요. 요거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거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예, 작업 평면과 공구 원점 X0점, Y0점, Z0점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자 그럼 새로운 원점이 어디냐? 여기 앞부분 여기 클릭하시면 되겠죠? 여기 클릭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업데이트 하시면 안됩니다. 업데이트 하면 이상하게 이것도 이 원점이 깨지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세요. 요거 주의하세요.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타이틀 바꿀 건 없습니다.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원점이 한 개 더 생겨요. 그리고 여기 있는 원점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있고 여기 원점이 한 개 더 추가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또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속성화 100 플러스 열고 재료 설정 아까와 똑같이 재료 설정 들어가서 해주시면 되겠죠. 재료 앞에 이제 재료 안에 들어있는 속성 클릭하셔서 지름이 제일 큰 쪽이 어디입니까? 선택 요거 지름 쪽 클릭하고 요 바깥쪽 선 하나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됐고 자 그 다음에 길이 선택에 들어가셔서 길이 쪽은 여기 있는 중심선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당겨 옵니다. 근데 요 방향이 조금 이상해질 거예요. 그죠? 이쪽이 자 일단 요 지름 쪽은 더하기 4로 해서 4파이 더 키웠고요. 요거 좀 더 키워졌고 여기도 우리 2mm씩 키우기로 했죠. 2mm 키우면 뒤쪽으로만 2mm가 늘어나는데요. 여기 앞으로 1mm 요걸 빼려면 여기 이거를 1로 바꾸면 안 되고요. 요거를 여기 지금 소수점 앞에 있는 이 4라 저하고 숫자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소수점 바로 앞에 있는 얘를 1mm 여기서 1을 빼는 거예요. 아까 4였는데 3으로 빼주고 엔터를 치면 1mm가 이제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예, 다른 건 없고 그죠? 이 부분만 확인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척조 속성에 들어가셔서 요거 클릭하고 재료로부터 해주고 한 12mm 넣겠다고 해주면 12mm 넣게 됐죠. 공구는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만 보낼 거라서 부딪힐 일은 사실은 없어요.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세팅이 끝난 겁니다. 아까 여기서 세팅했고 여기서 세팅했죠. 세팅을 왜 바꿨을까요?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3D 몰리 가공도 하기 때문에 세팅을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요거 베이스로 또 이제 어떤 형상이 잡히고 가공되는 거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요거 왼쪽 마우스로 여기 한번 클릭해주고 그냥 아까 작업했던 걸 홈파기까지 그냥 한 다음에 이제 나사를 또 신규로 이제 추가하면 되는 거죠. 예, 그냥 가공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단면 가공 클릭하고요. 자, 공구는 지금 요 공구 안 쓴다 그랬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요걸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세팅을 먼저 하고 가시죠. 지금 이게 재료가 위치가 좀 이상해졌네요. 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상단에 가보면 가공 경로에 선반 공구 관리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나도 안 잡혀있는데 요거 공구를 당겨 오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열기 버튼 누르셔서 우리가 1027번으로 저장한 요거 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공구가 4개가 들어올 텐데 요거를 드래그 다 잡고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올라 들어왔고요. 그러면 공구 요 4개만 보인다는 소리예요.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확인 눌러 이렇게 세팅하고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단면 가공 클릭하십시오. 자 그러면 공구는 여기 2개밖에 안 보여요. 맞죠? 우리가 세팅한 공구일 거예요. 이거 더블 클릭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그러면 우리가 세팅한 공구로 나옵니다. 홀더 보면 알죠? 아까 홀더 바꿨었으니까 예, 이거 쓰시면 되겠다 그죠? 예 맞아요. 요거 첫 번째 공구 요거 선택해 주시고 자 오른쪽에 들어가 보시면 요거 이송속도 0. 이송속도는 그냥 그대로 쓸게요. 황삭이니까요. 단면 가공이죠. 단면 정상이죠. 따지고 보면 자 이대로 쓰고 CSS G96에 S120, G50에 S1200 쿨런트 들어가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고 그다음 단면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그대로고 아까 여기만 1mm 이제 X 방향으로 조금 더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꼬다리 안 남기게 한다 그랬어요. 요거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공구가 이렇게 쓱 지나갔을 거예요. 보셨나요? 이거 열고 가공 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쓱 내려간 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 앞에 붙어서 가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씩 계속 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저도 이제 저도 좀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다시 조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1돼 있는데요. 요거를 제로로 바꿔주십시오. 네, 이런 부분들. 자, 다시 확인 눌러주고, 여기 이제 수정이 됐으니까요. 제일 상단에 올라가면 네 번째 거, 이게 재생성이라고 하는 게 업데이트 개념인데요. 요거 눌러주셔야지 빨간 꼬풀 부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시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요거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제 이렇게 타고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공이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공 경로는 한 번씩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때까지 다 봤죠. 하나씩은. 그래서 경로를 한 번씩 보셔야 돼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 여기까지 외경 황삭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가공 경로에 황삭 가공 클릭하시고요. 여기는 R 시작하는 여기 밑에 부분 클릭해주고 뒤에 끝나는 여기 홈 마디 앞 부분까지 클릭해주시면 선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공구가 원전 쪽에서 왼쪽으로 가공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공구는 이쪽으로 진행하지 않겠죠. 여기서 가공 끝나면 위로 들고 뒤로 빠져나갈 거예요. 여기 부딪힐 일은 사실은 없어요. 공간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자, 확인 눌러주고. 첫 번째 공구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죠? 우리 지금 2차 앞단에 이제 이 부분 하고 있어요. 외경 형상의 황삭 가공, 정삭 요율 2를 준 황삭 가공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공구번호 1번 그대로 쓰고, 이거 그대로 쓰고, Z축 요거는 아까처럼 뺄 거예요. 뒷단 1차 가공했던 것처럼 빼고, 그 다음 여기는, 그쵸. G96 S120, G52 S1200.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우드 온 해주시면 됩니다. 온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황삭 파라미터 들어가고, 얘도 2파일씩 가공한다 그랬으니까, 절입값은 1로 바꿔주시면 된다 그랬고, 정삭 요연을 이렇게 남기고, 얘 마찬가지 재료 인식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54파일 기준으로 가공하는 거니까. 외곽 설정 크기, 외곽 크기 적용을 꼭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가공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 2차 가공의 앞단 외경 황상에 대한 황삭 가공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공됩니다. 당연히 공구 안 들어가겠죠. 홈팍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삭 들어갈 건데요. 가공 경로 들어가서 정삭 가공 클릭하고, 정삭도 황삭하고 체인은 똑같을 거니까 이거 최종 한번 눌러주십시오. 최종. 그러면 이제 툴패스 선을 자동으로 잡아줄 거고요. 확인 눌러주고, 공구는 요거 두 번째 공구 요거 쓰시면 되겠죠. 요거 아까 썼던 거. 자, 그 다음에 속도는 0.15로 써주고, F0.15, CSS에 S180, S180, G50, S1800 쿨런트 들어가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요. 그대로 쓰면 되고, 특이한 거 없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쓱 지나갔을 거예요. 쓱 지나간 건 좋은데, 여기 가공 안 되는 건 맞는데, 홈파기 가공이니까. 여기가 약간 R25가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도면 보면, 그죠? 여기 가공이 공구가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거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공구가 그 안쪽으로는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게끔 옵션을 바꿔줄 수는 있는데, 바꾸는 순간 여기를 한번 푹 찍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선으로 닫아가지고 여기를 가공 안 되게끔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제가 그 생각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넘어온 거잖아요. 여기는 공구가 한 번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정삭 공구가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가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서 확인 누르고, 자, 그럼 여기 한 번 더 공구 들어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다시 가공 경로에 정삭 가공 들어가셔서요. 자, 요 R 부분의 마디 앞쪽을 한번 클릭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들어가고 타고 빠져나오면 되겠죠. 확인 누르고, 자, 공구 그대로 쓰면 되고, 속도는 0.15, F, GSS G96 S1800, 그 다음에 G50 S180, S1800 쿨런트 들어가서 플로우드 온 해주시고,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아까하고 정삭 파라미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진입복귀 쪽 요걸 조금 건드릴 거예요. 진입복귀 클릭하고, 자, 들어갈 때가 진입이, 공구가 요 R을 들어갈 때가 진입이고 나올 때가 복귀예요. 들어갈 때 접선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접선으로 빠져나오게끔. 그러면 여기 접선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진입에 접선, 복귀에서도 접선 각각 확인 눌러주시고, 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근데 공구가 이렇게 충돌이 났다고 합니다. 요거는 한번 볼게요. 요 공구가 아마 안 지나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구가 어쨌든 수평선 기준으로 밑으로 파야 되잖아요. 파서 들어갈 때는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Z축 이동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 다시 들어가서 이 부분까지 좀 우리가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랫부분도 가공한다고 하는 이 두 번째 걸로 세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평선 기준으로 밑에도 공고가 들어간다는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기존은 계속 요거만 쓰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옵션 바꿔주십시오. 확인 눌러주고, 요거 확인 눌러주고, 요거 수정한 거니까 요거 네 번째 거 업데이트 해주시면 공고가 이렇게 쓱 들어갈 거예요. 보셨나요? 가공 경로 클릭하고, 요거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공고가 이렇게 쓱 타고 접선으로 타고 들어가서 접선으로 빠져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죠? 홈파기 직전까지는 다 완성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X9하고 X5나 거의 유사합니다. 좀 더 기능적으로는 X9이 조금 더 기능이 높겠죠. 조금 더 다양할 수 있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9.1이나 X5, X3 쓰는데 되게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X5도, 그쵸. 제 영상에 X5도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작은 이제 강의가 좀 진행된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홈파기 들어가겠습니다. 홈파기 가공 들어가고, 체인 돼 있고 확인 버튼 눌러서 홈이 만들어진 영역이 여기 클릭해 주시면 홈파기 영역 잡았고요. 자, 확인 눌러 주시고. 자, 공구는 그냥 요거 1번 요거 T035에서 요거 쓰면 되죠. 우리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요거 정상은 제가 아까 1차 앞단 가공할 때 제가 요거 체크 뺀다 그랬고, 여기는 속도를 F0.0 속도 많이 느리게 한다 그랬고, RPM 방식 즉 G97로 S500 쓴다 그랬고, 여기는 의미 없다 그랬고, 왜냐면 이게 고정 RPM이니까. 자, 오늘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를 온 해주자 그랬고, M08이 뜰 거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홈파기는 90도 방향 내려오는 거고, 황상에서는 이거 쓰되, 황상에서는 이제 정상 여유를 안 주는 스타일로 한다 그랬으니까 요거 제로고, 맞죠? 대신 이제 정상에 있는 파라메터는 우리 쓰지 않을 거라 그랬죠. 그죠? 정상을 따로 안 할 거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놓고 확인 눌러주면 홈파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가공 경로 들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플레이 눌러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쓱 들어가겠죠. 사실 이게 깊은 홈은 아니기 때문에 한 방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만 더 깊었다면 저는 이걸 약간 이게 한 번, 두 번으로 아마 가공 영역을 조금 나눴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건 한 방에 들어갔고요. 제 마지막 공정엔 여기 이제 외경 나사 가공 들어가 있습니다. 나사는 피치가 2.0이고, 나사는 사이즈가 얼마였나요? 여기 M28이었죠? 네, 그거 기억하면서. 나사는 그리고 제가 구치 97로 한번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구치 97박, 박스 방식으로. 97 방식으로 나사 사이클 만들겠다고 아마 여기 선언했으니까, 자, 그거 감안해서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여기 나사 가공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사 가공도 아까 1차 앞단에선 뒷단에선 제가 선택 안 했죠. 근데 이걸 이리 만들어 놓고 왔죠.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거 세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건 값도 아까 세팅이 되어 있을 건데, 이거 일단 확인 빠져나오고, 이 조건 세팅하는 것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기는 할 거예요. 맞죠? 자, 어쨌든 요거 그냥 그대로 쓰고, 요거는 앞에 있는 걸로 요거 체크를 바꿔주고, 회전수는 G97에 S500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뒤에 있는 숫자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사는 97로, G97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클릭이 안 되죠. 네, 그래서 G97에 S500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쿨런트는 플로드 온 돼 있을 겁니다. M08 돼 있다는 소리고. 자, 나사 형태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자, 나사를 홈 쪽 깊이하고 이런 어떤 값들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값을 바꾸는 것보단, 이거 이제 일단 미터 나사인 건 요게 편해요. 공식으로 계산 들어가셔서, 요게 아까 M28의 피치 2였죠? 기본 외측이 28이니까 요거 28파이라고 생각하고 엔터 쳐주고, 리드 값이 이제 깊이 값, 즉, 피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이라고 주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요 데이터 혹시 요새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거 28하고 요거 예측 지름, 즉 골지름 요거 25.835였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데이터 한번 볼까요? 25.835, 예, 맞습니다. 요 데이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요거 반올림하면, 그죠? 25.835 맞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거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여기 오롯이 여기를 들어가요. 바깥쪽 지름, 그 다음에 골지름. 됐고, 여기서 이제 고쳐줘야 되는 게 시작하고 위치, 끝 위치만 고쳐주시고 다음 스텝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시작 위치 클릭하셔서요. 나사의 시작은 못다이 시작한 여기 앞부분 클릭해주고, 나사의 끝 위치는 나사가 끝나는 뒷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예, 위치 잡았고, 그 다음에 나사 가공 들어가셔서 요거 캔드가 G76이기 때문에 요거 말고요. 요거 박스가 G92로 나옵니다. 예, 나사 사이클. 자, 그리고 나사 사이클 우리가 2피치인 경우에는 저립 깊이가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저립 횟수가 요거는 이제 표거든요. 여기 이제 권장하는 데이터 표인데 8번 들어가는 소리예요.
8회에 걸쳐서 나사를 낸다는 그 뜻인데 지금 캠상에서는 5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8로 바꿀게요. 8번 더 가게끔.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진입 여유랑 이거 계산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제 피치 값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앞에서 공구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공구, 나사는 딱 붙어서 가공하고 딱 바로 들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나사가 덜 나요. 그래서 나사는 한 피치 앞에서 나사 공구가 시작하고 한 피치 뒤에서 나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온전하게 나사가 다 이상 없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값을 여기서 이제 계산해서 준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갈 때는 한 피치 앞에, 나올 때도 경로 확장기 여기도 피치만큼을 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요 데이터 값 그대로 2.22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요거 맞춰서 넣던가 아니면 2.0으로 넣던가. 요거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박스, 그 다음에 가공했을 8로 바꾼 거. 자, 그럼 확인 눌러주시면 예, 쓱 지나갔을 건데, 자,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죠. 요거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시면 얘도 이렇게 보는 건 조금 무리예요. 왜냐하면 이건 3D로 보는 게 조금 편해요. 이거 다 가공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나사산이 납니다, 실제로. 이거 이렇게 보게 되면 나사산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나사산 나게 됩니다. 일단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전체 체크를 켜고요. 맨 앞에 거 전체 켜놓고 전체 가공 경로 눌러서 가공 경로 전체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놓고 이제 3D로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 여기 지금 2D로 가공 경로 보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또 이상하죠. 여기 좀 이상하죠. 이렇게 가공 안 돼야 되는데.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모의 가공 클릭하셔서 보면 이제 나사가 이제 온전히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플레이 눌러보면 잠깐만요. 세우고 됐습니다. 잠깐요. 자, 플레이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완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마 이게 버그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 분명히 여기 소재는 여기다 우리가 세팅을 다 해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재 세팅은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버그 같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놓고 한 번 더 세팅을 하고, 그래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사실 그건 버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고 이게 지금 체크가 켜져 있었네요. 이거 체크 빼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요거 체크를, 제가 이걸 눌러버렸죠. 이거 누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뒷단, 앞단 같이 붙어 있을 때는요, 여기 이제 머신그룹 1이 여기 1차의 뒷단인데, 우리 머신그룹 2만 클릭할게요. 그럼 위에 체크가 빠져요. 미안합니다. 요거 체크 빼주십시오. 그 밑에 요거 체크만 켜져 있어야 돼요. 그냥 머신그룹 2만 클릭하시고, 상단에 모의 가공 들어가셔서 플레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미안해요. 이건 버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온전히 가공이 됩니다. 됐죠? 나사가 이제 온전히 나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작업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요거 버그 아닙니다. 여기 체크를 제가 모르고 켜놔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체크를 끌려면 요거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면 체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좀 더 줄여서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체크라고 얘기한 건 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체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체크가 있고 여기는 체크가 없죠. 그거는 요거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면 체크를 껐다 켰다가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전체 작업은 끝났고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 G코드를 뽑아서 확인하면 되는 거겠죠. 자, 머신그룹 1 쪽을 클릭하고 체크 4개가 켜져 있다면 상단에 G1 눌러서 포트를 뽑을게요. 이번에 MPL 펜으로 뽑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데스크탑으로 하고, 요거 파일 이름은 호에 1027에 언더바에 01번으로 하겠습니다. 1차 가공. 그래서 저장해주면 G코드가 이렇게 뽑히고요. G코드 한번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컴퓨터 사용에 따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그죠? 좀 기다리시면 G코드가 이제 뽑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G코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프로그램 번호는 뭐 제가 잠깐 바꿨지만 프로그램 번호는 바꿀 수 있겠죠. 이건 프로그램 번호는 아니고, 이제 G코드는 이렇게 뽑힙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1차 뒷단 가공의 이제 G코드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프로그램 가셔서 이번에는 머신그룹 2를 클릭한 다음에 체크가 다 켜진 거 확인하고 G1 또 눌러서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바탕화면 놓고요. 이거는 언더바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2차 가공의 앞단이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2차 가공 앞단. 필요 있고 없는 부분들 확인하셔서 지우면 되는 거겠죠. 앞단 부분만 좀 살펴보면 단면하고 황삭하고, 그 다음에 공구 바뀌어서 이제 정삭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구 또 바꿔서 홈파에 들어가고, 그
또 그 다음에 공구 바꿔서 요번에는 나사죠. G92. 근데 요거 E라고 나오는데요. 요건 F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런 게 약간 버그가 있어요. 요런 버그. 공구가 8번 들어갔죠. 1번, 2번, 3번, 4번, 5, 6, 7, 8번 들어간 겁니다. 숫자가 같죠. 요건 무시하고. 그래서 이건 총 8번 가공되는 거. 아까 우리가 세팅했듯이. 자, 그래서 이제 공구가 이렇게 짜여진다고 하시면 돼요. 물론 MPL펜이라고 하는 퍼스 썼지만, 뭐, 제네리커나 그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긴 한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게 바꾸는지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G코드를 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 조금 복기를 하면, 그죠? X5 버전 가지고 우리가 CNC 선반 캠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CAD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그 CAD 파일 베이스로 이제 캠을 짰다는 거. 그리고 이제 X5라고 하는 버전 가지고 축 가공에 1차 뒷단도 가공하고 2차 앞단도 가공하고. 근데 그리고 파일을 이거 하나로, 즉 이 화면 하나에서 그냥 둘 다 작업이 가능했다는 거. 왜냐면 여기 평면에서 그 평면 작업이라는 걸 우리가 하고 왔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그룹 1, 2로, 저 같은 경우는 머신그룹 1, 2로 이제 구분해서 쓰지만, 이 구분해서 쓰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여기 이제 재료 설정이 각각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재료 설정이 각각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3D로도 볼 수 있었고, 여기도 3D를 따로 각각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요 머신그룹 추가 안 하고 그냥 하면 계속 여기 라인에서만, 그러니까 가공 경로 그룹, 즉 여기에서만 계속 뭔가 짜지거든요. 제 경험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만 짜지면 소재 공작물 크기가 계속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제 경험상에서. 나중에 또 이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이제 된다면 좀 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작업 진행했습니다. 마스터캠 X5 버전 CNC 선반 57강이고요. 선반 가공용 외경 축 부품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뒷단 1차, 앞단 2차 가공 각각 나눴고, 오토캐드 파일을 우리가 이제 활용했고, 이 캐드 파일도 제가 제공할 거고, 완성된 캠 파일도 제공하겠습니다. 예, 이해되셨죠? 나머지 작업 공정이나 공고 목록이나 특이사항들을 여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사용한 예제는 큐넷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의 선반 가공 작업 공개도면 27번, 외경 부품 번호 1번의 축 부품에 대해서 우리 DWG 캐드 파일을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